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351페이지 관리처분계획 효과죠. 네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관리처분계획인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철거 들어가고 철거 들어가니까 사용을 못하고, 맞지요? 사용 못하니까 계약 등을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이때부터 본격 이주가 이루어지니까 최단 존속기간은 인정하지 않고. 네 가지 공부했습니다. 자, 순서를 좀 달라도 우리 책의 1번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관리처분 인가고시 효과가 뭡니까? 사용을 못하는 거죠. 언제부터? 관리처분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언제부터 사용 못하는 거야?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때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걸 기억하시는 거야. 까지는 종전 토지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예외를 주의합니다. 다만 동그라미 예외를 주의하세요. 자,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시행자한테 뭘 받았어? 동의를 받았죠. 아니면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죠. 이런 세입자들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 밑에 2번 지상권 등의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우리 개발사업에서는 환지 방식에서 환지 예정지가 있었죠. 예정지를 지정하면은 환지 예정지를 사용해야죠. 계약서는 종전토지 보고 계약서를 썼는데 예정지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임대료 등을 정감을 청구했죠. 권리포기 계약에 했는데 여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계약 해지밖에 없는 거야. 계약 해지. 자, 그래서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뭐 한다? 해지할 수 있다. 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보증금도 받아 나가야지.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금전반환 청구권. 소유자가 돈을 내주면은 다행인데 안 내주면은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시행자는 자기가 줄 걸 준 거요, 대신 준 거요? 대위 변제죠. 대위 변제. 그래서 당연히 뭐 한다? 구상할 수 있다. 구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대지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 동그라미. 자, 우리 환지 방식에서는 구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던가요? 환지 방식에서는 시행자가 구상하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 강제 강제 징수했잖아. 강제 징수. 강제 뭐겠어? 강제 징수지. 자, 우리 강제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청은 지들이 강제 징수를 하지요. 행정청이 아니면 시군구에 위탁했잖아. 여기도 똑같아. 근데 여기는 강제 징수합니까? 압류합니까? 압류하잖아. 강제 징수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여기는 강제 징수가 아니라니까. 압류를 한다는 건, 이 압류는 뭐하고 동일한 요력이 있어? 맨 밑에 줄. 저당권과 동일한 요력이 있죠. 저당권. 그럼 저당권은 뭐 하는 건, 무슨 권리인데? 돈 안 갚으면 경매 붙여버린다고. 경매. 아시겠죠? 경매해가지고 우선 변제 받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적용 제외돼 있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당연히 뭐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이 말이 중요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으면 본격 이주가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나는 주택금민법이나 주임법 상임법에 최단 존속기간을 주장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민법 몇 조 필요 없고요. 맨 마지막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못 본 게 하나가 있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기존 건축물을 뭐 한다? 철거. 자, 기존 건축물 철거는 언제부터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먼저요? 관리처분계획이 먼저요? 관리처분계획이 나와야 철거한다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죠. 그 예외란 게 뭔가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기 전에 미리 철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외인 거야. 그 예외가 사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붕괴 등 안전사고. 두 번째 뭐가 발생해?
범죄 발생 우려 이런 거 있었죠. 우리가 있으면 미리 철거돼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다? 미리 철거할 때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뭘 받고 동의, 시장군수 등이 뭘 받고 허가 받고 철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동의받고 허가받아 미리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해도 나중에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보상해야죠. 그 말은 뭐라고 적어놨어? 철거와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들어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관리처분 계획 등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림은 뭐 눈이 잘 안 보여서 모르겠고 문제를 한번 봅시다. 몬따이를 보시겠습니다. 문제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우리 시행계획 볼 차례죠. 283페이지. 우리 정비법에 기본계획, 정비계획, 시행계획에 내용을 가끔 물어보기도 해요. 작년에 물어봤을걸. 작년 문제일걸. 1번은. 근데 내용을 우리가 계획의 내용을 다 외우자고 할 수는 없고 우리 기본계획, 정비계획, 관리계획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정비기반시설, 뭐 도시공계획시설, 공동용 이런 건 공통이고요. 특징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행계획에 당연히 토지이용계획이 들어갑니다. 건축물 배치계획도 들어가는 거야. 이게 공사계획이거든. 정비기반시설, 공동용 당연히 있어. 그 다음에 3번에 자 3번 있죠. 임대주택 건설계획이라고 있죠. 임대주택은 재건축 사업에는 임대주택 지어 안 지어? 안 짓죠. 그래서 이 문제가 1번 문제가 재건축 문제거든. 재건축이니까 임대주택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비법의 계획은 다 세입자에 관한 내용은 다 들어가. 또 임시거주시설, 주민이주대책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시행계획 인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크게 부담은 갖지 마세요. 2번 문제 봅니다. 시행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시장군수 등은 재개발사 밑줄. 재개발입니다. 재건축 나오면 안 돼. 이게 만약에 정비사업 이렇게 나와도 안 돼. 오로지 무슨 사업? 재개발. 시행인가를 할 때 정비사업 시행자가 누구요? 밑줄 지정개발자. 괄호 안에 지정개발자 중에서도 누구?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하고 지정개발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두 개가 딱 만나면 니는 좀 못 믿겠네. 사업비 좀 예치해라. 사업비의 몇 프로? 20% 범위 안에서 조례죠. 그러니까 30%는 틀린 거죠. 틀린 걸 찾는 거니까 뭐 1번이 정답이네. 2번. 자, 시행계획에서 아까 제가 동글뱅이 7개는 안 넣었지만은 요것도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자, 시행계획서에는 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로 텔레비전, CCTV죠. 범죄 예방 대책이 포함되어야 된다 하는 것도 하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군수 등은 시행계획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몇 미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죠. 이럴 때는 교육감, 교육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아까 존비 협동했죠. 시장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계획서 제출이 있는 날부터 요게 신설됐는데 뭐 때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행계획은 공람, 주민 의견을 며칠 이상 공람시켜? 14일. 정비계획 관리처분 계획은 30일. 근데 14일 전 공람했는데 반영 여부를 며칠이나 알려줘? 인가 여부죠. 인가 여부를 60일 이내에. 시행계획 인가 60일 이내에. 시행자가 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대지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를 한다. 자, 이런 것이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보신 적은 있어요. 이걸 본 적은 있어. 천정 아무리 쳐다봐도 천정에는 없어. 천정에서 봤나? 우리 도시개발법은 무슨 계획이라고 불렀고 우리 정비법은 무슨 계획이라고 부르고
얘들은 인가 받죠. 실시계획 인가, 시행계획 인가. 자, 우리 주택법에는 무슨 계획을 수립했어?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받았죠. 근데 이제 경미한상 변경을 이렇게 세 개를 비교했어요. 아니 그러면 시설 사업도 왜 비교 안 합니까? 시설 사업도 실시계획인데 걔까지 너무 어려워. 10% 미만하고 공식이 안 맞아서 우리가 경미한 변경까지는 다 공부하고 시험장에 못 가. 다 뭐 어차피 안 되는 거야. 그것까지 다 하면 우리는 다 80점, 90점 받는 거지. 대낮이 안 되지.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했잖아. 두 가지를. 괜히 너무 크게 그랬나? 이거는 사업하는 면적이고 면적. 이거는 사업비. 두 가지를 했죠. 자, 개발법이나 정비법은요, 전부 다 몇 %예요? 전부 다 경미한 게 몇 %야? 10%예요. 근데 우리 주택법 사업계획은 몇 %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경미한 변경을 최고 높은 게 20%야. 20% 넘는 거 본 적이 없어. 넘는 거. 근데 우리 시험에 최근에 우리 시험에 물어봤잖아. 우리 정비법의 기본 계획. 경미한 변경을 25%를 변경.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20% 넘는 거 여기가 20%야. 그런데 자, 전부 변경이라는 게 뭡니까?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 범위안에서 증가하든 뭐하든 감소를 하든 간에 이거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는 거야. 근데 제가 한 군데 안 적었죠? 도시개발법은 면적은 줄어들어야 돼. 축소, 감소. 그러니까 이것만 증가하면 안 되고 감소할 때만 경미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 나머지는 증감이 다 경미한 거야. 응? 10%든 20%든 다 증감은 다 경미한 거야. 근데 주택법의 특징은 뭐더라? 사업주체가 국지공일 때 얘기해요. 20% 범위 안에서 그냥 변경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체가 국지공일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정비법의 시행계획을 보고 있죠. 정비법의 시행계획은 정비법은 면적이든 사업비든 10% 범위 안에서 뭐 하면 증감 다 경미하죠. 경미한 변경은 아까 정비법에서 인가받은 경미한 변경은 전부 신고한다. 총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총회할 필요가 없고 신고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 경미한 변경이 제일 어려워. 3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뭐 저것도 뭐 어딘가에 뭐 적어 놓고 사진도 찍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뭐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 그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게 문제인가요?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조합에 의한 재개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누구한테 받아? 시장군수 등 인가 받는 것. 변경 중지 폐지 다시 받고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고. 그러면 본래 경미하지 않으면 총회하고 안 하고? 하고. 총회에서 얼마에 찬성받고? 과반수. 잊지 마세요. 2번 시행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은 존치,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존비, 협동. 3번 인가받은 사업 시행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또 이게 어렵네. 건축물이 아닌 밑줄. 부대복리시설 위치 변경 밑줄. 위치 변경. 자,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의 변경은 요거는 경미한 걸로 보는데요. 우리가 다 못 외워도 어디서 나와도 위치나 경계가 바뀐다 그러면 경미하지 않아. 아시겠죠? 위치가 바뀌어버리잖아요. 부대복리시설의 변경도. 그러면 경미하지 않습니다. 감으로 찍어. 위치가 변경된다면 이건 경미하지 않아 이렇게 가야지. 경미하지 않으니까 다시 인가 받아야지. 그죠? 경미하지 않으니까 다시 인가 받아야지.
4번 국가지하철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관한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하죠. 사용료도 면제되잖아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은 관계없어? 재건축, 주거환경하고 재개발 얘기입니다. 주거환경하고 재개발 얘기예요. 5번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를 아까 임의 규정이었죠. 이거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시키는 규정은 있지만 그게 틀렸다는 얘기네요. 자, 관리처분계획 보시죠. 이게 또 우리 최근에 물어본 문제죠. 이게 신설되고 바로 물어봤어요. 아까 분양 공고할 때, 분양 신청할 때 개인적으로 통지도 하고 분양 공고도 했죠. 여기는 공고죠, 공고 동그라미. 일간신문에 공고했잖아. 이때 명시되지 않는 거. 그래서 돈과 관련된 건 공고 대상이 아니고 개별 통지 대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돈이 어디 나와? 4번. 분양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장소, 분양 대상 대지 건축물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은 누구나가 다 알아야 되는 공고하는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이런 식으로 내요. 2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무슨 계획에 따라 처분관리? 관리처분계획대로 해야죠. 관리처분계획대로 처분관리합니다. 2번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당연히 무슨 계획?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합니다. 관리처분계획대로 하는. 우리 시험에 시행계획에 따라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3번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공급 방법에 관하여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자, 요것도 이제 뭐 안 나오다가 출제된 부분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정비법에서 주택을 건설했죠. 그러면 주택법으로 분양을 해야 돼. 조합원들에게 줘야 돼. 정비법에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아파트 지었죠. 주택법으로 분양한다는 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순위별로 하는 거예요. 거기 일반 공개 모집하는 거잖아. 그럼 정비법으로 지은 집을 주택법으로 분양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당연히 조합원들에게 줘야지. 주택법을 하면 되나. 우리 관리처분,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원은 없지만 우리 정비법에서요 순위를 정해놨어요. 순서를 우선 공급하는 거야.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고 아파트가 남죠. 그건 주택법으로 분양한다고. 그것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비법에 주택을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간에 주택법, 임대주택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은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건설하는 경우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돼 있죠. 주택 공급 방법은 주택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죠. 잔여분이 있으면 일반 분양을 하겠죠. 근데 전부 일반 분양한다고 보류지 등으로 정하는 것도 있다고. 보류지 등으로 정하거나 일반 분양하는 겁니다. 보류지 등으로 정하거나.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하면 쉽게 말해서 조합분이 있다 없다. 조합에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보류지 보류 건축물로 정한 게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이에게 분양할 수 있다. 뭔가 좀 말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시행 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로 정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류 건축물로 정하거나 그다음에 뭐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옳은 표현입니다. 예. 만약 이 지문에서 잔여분은 전부 외의자에게 분양해야 된다 그러면 잘못된 거지만 그죠? 분양할 수 있다는 표현은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 재개발 동그라미. 자, 재건축은 임대주택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그럼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 사업은 뭐다?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사업을 해요? 시장군수 등이 하잖아. 걔들은 공공이 하니까 관계없는데 재개발은 조합이 하죠. 그러니까는 이 조합이 이 임대주택 때문에 그렇게 골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공공 보고 야, 이 임대주택 좀 사가라 이렇게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요청한다고? 공공에게. 공공 보고 사라. 그러면 그 공공은 사야 된다, 인수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답니다. 인수를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그 우선 인수자가 누구냐면은 거기 밑에 한번 적어볼까? 밑에 적어놨네. 해설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지자체가 우선 인수권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예산도 없고 관리 인력도 없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인수자로 지정해 달라고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장이 우선 인수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인수권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우선 인수권자다. 그럼 아까 왜 그 앞에 이론할 때 안 했어? 그 책이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보면 돼. 넘어갑니다. 3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하고 있답니다. 몇 주택 줍니까? 당연히 1주택이지요. 1주택. 그래서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해야 된다. 틀렸죠? 문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무슨 생각 가지면 돼? 정비법이라고 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쉬운 문제도 있어. 근데 틀리라고 문제를 어려운 걸 내줘. 그럼 못 맞추는 거야. 그럼 뭐 니나 내나 다 못 맞추는 거예요. 이 공법에 있던 그런 넓이나 그 깊이가 정말 하해와 같잖아. 그런 거 못 느껴. 우리 공법 선생 마음이 정말로 하해와 같이 넓거리 생각 안 듭니까? 그래 공부 안 해도 그죠? 똑같은 거야. 그런데 저 밑에 바닷가 어디 외통에 꺼집어내면 니도 못 맞추고 내도 못 맞춰. 그럼 누가 좋아? 잘 찍는 사람. 잘 찍는 사람. 근데 이런 거 무조건 맞춰야지. 1번에 딱 나와 있잖아. 1번에. 얼마나 좋아. 무조건 맞춰야지. 2번. 지나치게 넓은 토지 또는 건축. 넓죠? 넓어. 그럼 어떻게 할까? 줄여야죠. 감소시켜서. 대지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그럼 지나치게 좁으면 어떡할까? 넓혀야지. D가 3번. 분양 설계는 분분만이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자 숙소 기술사 공공 이런 자들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줄 수 있죠. 그러면 소유한 주택수만큼 줄 수 있는 자면 뭐가 떠올라야 돼? 과밀력 재건력이 아닌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가진 만큼 주는 건 과밀력 재건력이 아닌 재건축. 5번 너무 좁은 토지 좁답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됐답니다. 분할 동그라미 정비구역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죠. 얼마나 쉬워요. 4번 옳은 것입니다. 또 나왔네. 분양 설계는 분분만이죠.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하는 건 뭔가요? 종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이죠. 종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입니다. 1번 틀렸네. 자,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기준은 자, 우리는 재건축 동그라미 조합원 전원의 동의 밑줄. 자, 우리 재건축은 사실상 개인사업의 성격이죠. 우리가 관리처분계획 기준이 대통령령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한 거 말고도 관리처분계획을 짤 때는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전원의 동의받아서 법령에 정한 관리처분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재건축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관리처분계획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그거 무슨 사업만 해당된다? 재건축. 재개발하면 안 돼. 재건축만 그렇다. 시행자는 폐공과 밀제보로 우범지대와 지금은 우범지대란 표현을 범죄 발생 우려 이렇게 바뀌었죠. 어쨌든 예전에는 이 재개발 현장에 우범지대 그렇죠. 아주 대형 어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만든 거예요.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 받습니다. 밑줄 동의.
시장군수 등이 허가 받습니다. 밑줄 동의 동그라미 허가 동그라미 요걸 기억하세요. 받아서 미리 철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미리 철거되어도 토지 등 소유자로서 권리 의무에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은 맞죠. 4번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토지의 임차권자는 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이렇게 돼 있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자, 기간 기억합니다. 언제부터 사용 못해? 관리처분계 고시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사용 못하죠. 근데 예외가 2개 있잖아. 시행자의 뭘 받았어? 동의 받으면 사용할 수 있죠. 또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요 2가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그래서 틀린 거죠. 5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는 언제부터 한다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후. 그래서 3번하고 5번을 같이 연결시켜 기억하면 되겠네. 5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철거한다. 그런데 예외가 3번에 나와 있죠. 예외가 3번에 있잖아요. 범죄 발생 우려 아니면 무슨 우려? 어떤 경우?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이런 경우는 미리 철거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5번 자 5번 같은 문제는 그냥 보지 마세요. 5번 같은 문제는 그냥 보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외우려고 그러면 정비법이 하기 싫어져서 안 돼. 자, 6번 문제가 나와져 있는데요. 6번 문제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요약집으로 돌아와서 353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면은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는 무슨 내용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공사는 무슨 내용대로 한다? 무슨 계획? 다이알 비누예요. 또 아직까지도 다이알 비누야. 다이알 비누 알아요? 아직도 그대로네. 몰라? 저 얘기 안 했어요. 예전에 CF 중에 목욕 욕조에 앉아서 나오는 비누 광고하는 거 있었잖아. 비누. 물속에 비누를 담궈놨는데도 비누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그대로네. 비누가 안 닳는 거야. 과거에는 우리가 못 사는 시절에는 비누는 어떤 비누가 좋은 비누라고? 아무리 해도 안 풀리는 비누, 그게 좋은 비누야. 오래 쓰잖아. 그러면 때는 저 안 저. 아직도 그대로네 이렇게 하는 거 아직도 그대로. 다이알 비누 되면 안 돼. 요즘에 다이알 비누 있어? 요즘에 없어? 워낙 비누가 흔한 시절이 되어서 이제 무슨 비누인지도 모르지. 자, 공사는 공사 계획대로 하는 거야. 얘가 공사 계획이요, 시행 계획이 공사 계획이요. 얘가 공사 계획이잖아. 실시 계획, 시행 계획. 얘가 아까 뭐 건물 뭐 어떤 건축물 토지 이용 계획 여기 다 있잖아. 여기 이대로 하는 거야. 얘는 분양 계획이라고. 아파트 분양하는 분양 계획이라고. 그럼 시행 계획대로 됐나 안 됐나 검사하겠지. 근데 정비법은 준공 인가를 받는다고 그래. 준공 인가를 신청하면 시장군수 등은 준공 검사를 해서 준공 인가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 개발법 뭐라 돼 있어? 준공 검사 신청한다 돼 있지. 그럼 준공 검사 신청하면 준공 검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기는 준공 인가를 신청하면 준공 검사를 해서 준공 인가를 해준다 이렇게 돼 있다고. 뭔 소리인지 알아요? 왜 그래 놨다고? 모르지 왜 그래 놨는지. 희한한 놈들이지.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아니 그냥 준공검사 반도하면 되지. 뭔 준공 인가를 신청하면 준공 검사를 해서 준공 인가를 해준다.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 예전에는 다 소유권 이전을 분양 처분이라고 그랬어.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여기는 분양 처분, 환지 처분 공고, 분양 처분 공고 얼마나 편해. 그죠?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분양 처분이라는 건 뭐라고 그래?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공고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 고시 이렇게 다 바꾼 거예요.
이 법 바꾸면서 그렇게 바꾼 거야. 왜? 환지처분, 분양처분 하면 우리가 바로 알잖아. 그럼 법 만드는 사람 우리 백성들이 바로 알면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환지처분하고 같은 거라고 그래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야 지금. 안 들어오게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공사가 끝나면은 준공인가를 받아. 자, 준공인가는 누가 하는데? 시장군수 등이라니까 예외가 없다니까 정비법은. 그럼 시장군수 등이 아니면은 이거 받겠지. 시장군수 등이 시행자면 이거 안 받겠지. 자, 그리고 공사 끝났다고 고시한다고 고시. 그러면 시장군수 등이 사업하면 이게 없으니까 공사 완료 고시. 시장군수 등이 아닌 자는 시장군수 등이 준공인가에서 고시한다고. 준공인가 고시. 아시겠죠? 그래 공사 완료 고시나 준공인가 고시 같은 거야. 일단 공사 완료 고시, 준공인가 고시가 낫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해야 될 거 아니야. 소유권 이전 우리 정비법은 일단 공사 끝나면 바쁘다고 그랬죠. 지체 없이. 그런데 우리 소유권 이전은 무슨 내용대로 해야 돼? 소유권 이전은 무슨 내용대로 해야 돼? 이건 관리처분 계획대로 해야지.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내용을 분양받을 자에게 뭐하고 통지하고 고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통지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 대지 확정 청량, 토지 분할. 이걸 먼저 해서 관리처분 계획에 정한 사항을 알려주고 고시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절차예요. 그러면 요약집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적어놨나?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 공사 완료 고시 괄호로 묶으세요. 거기다가 원칙 이렇게 적어봐요. 원칙. 공사 완료 고시가 원칙입니다. 공사 완료 고시를 다른 말로 한번 적어볼까? 준공인가 고시. 준공인가 고시. 가 있는 때는 언제?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청량 토지 분할 그게 1번.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청량 토지 분할 그게 1번. 두 번째. 거쳐서 관리처분 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그게 2번. 관리처분 계획에 정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뭐하고 통지하고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요게 3번. 그렇게 절차가 되는 거예요.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당일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 괄호 묶으세요. 완공된 부분. 그 부분 거기다가 적으세요. 예외.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준공인가를 받아서 대지 건축물 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그럼 원칙은 뭐가 원칙이고 예외는 뭐가 예외예요? 원칙은 공사가 다 끝나고 준공인가 받아서 소유권 이전하는 게 원칙. 예외는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만 준공인가를 거쳐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이게 예외. 순서는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통지한다. 이게 절차.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죠. 소유권 이전 고시 보고 시행자는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 이전하고자 하는 때 괄호 묶으세요. 이전하는 방법이 뭐요?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는 거죠. 고시 동그라미. 그리고 시장군수 등기기 뭐 하면 돼? 보고 동그라미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이 경우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밑줄 그어야죠.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날 절대 빼먹지 마세요. 다음 날에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만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우리 환지 방식은 언제 소유권 취득했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여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할 때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 소유권만 들어갔어?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시도 들어갔어? 들어갔죠? 그것도 새로 받은 대지 건축물로 넘어옵니다. 우리 책에는 빠졌지만 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언제 넘어와? 소유권 이전하면 넘어오지. 소유권 이전한 경우 이렇게 돼. 소유권 이전한 경우 종전 토지 건축물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등등 등기된 권리하고 또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 있죠. 요거는 새로 받은 대지 건축물에 뭐한 것으로 본다?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산하죠. 등기하고 청산하죠. 등기는 며칠이냐 아까 등기는 책이 없어도 한번 얘기해 보자. 우리 정비법은 공사 끝나면 다 바빠. 며칠이냐 등기? 지체 없이. 우리 환지 방식은 환지처분 공고하고 며칠이냐 등기해서 14일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체 없이. 됐습니다. 청산금 볼까요? 자,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죠. 그때는 시행자는 괄호로 묶어볼까? 그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 그걸 기억하셔야 되거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교해 봅니다. 환지 방식은 언제부터 청산금을 징수교부했어요? 환지 방식은 언제부터 징수교부를 했던가? 그러면 환지 방식은 청산금이 언제 결정됐던가? 청산금 결정은 언제 했어? 확정은 언제 했고? 몰라? 찾아봅시다. 우리 유학집에 한번 찾아보자. 자, 우리 교재는 311페이지를 한번 보면 되겠네. 311페이지를 보시면 양거로 3번 청산금의 결정 확정 시기가 나오죠. 자, 결정 동그라미 쳤죠. 결정은 언제?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한다.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한다. 확정은 언제 돼? 확정 동그라미 공고한 날에 다음 날에 확정한다. 확정된다. 다음 날이죠. 밑에 4번 강제징수는 강제징수가 아니고 징수교부는 우리 책에 안 나와 있었네. 징수교부는 언제부터 했어? 징수교부 환지처분 공고 후 확정된 청산금이었잖아. 확정된 청산금 환지처분 공고 후 하잖아. 확정된 청산금 확정이 언제 되는데? 확정 언제? 다음 날에 확정된다니까. 다음 날.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징수교부 하는 거라고. 환지처분 공고 확정된 청산금이었잖아. 그런데 환지를 정하지 않은 자는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 응? 환지처분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환지처분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다. 그러면 미리 교부한다는 얘기잖아. 미리 교부하면 청산금 결정을 미리 해야지. 그래서 청산금 결정에 예외에 보면 환지계획 인가후 지체 없이 이 말은 제가 삭제시켜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환지 안 받는 자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줄 수 있고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청산금 주려고 할 때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 지금 정비법은 언제부터 청산금 징수교부한다고? 소유권 이전 고시 후. 환지 방식은 환지처분 공고 후 똑같잖아. 환지처분 공고 후. 여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 후. 그런데 환지 방식은 확정된 청산금이라는 말이 있을 뿐이에요. 그럼 여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 후하고 다음 날이 없잖아. 다음 날이 있는 거야 의미상으로는.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면 돼. 언제부터 청산금 징수교부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 고시 후. 근데 다만 보세요. 다만 네 번째 줄 다만. 자, 정관등 동그라미 정관등. 정관등에서 분할 징수를 직업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 총회 동그라미 총회 의결을 거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밑줄 일정 기간별로 분할 징수, 분할 직업할 수 있다. 자, 원칙은 언제? 소유권 이전 고시 후 일시불입니다. 일시불인데 예외적으로 뭘로 정한다면? 정관 등으로 정한다면 아니면 총회에서 의결을 했다면 분할 징수 지급이 된다는 거죠. 소유권 이전 고시 후가 원칙이니까 예외는 그 전에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요. 소유권 이전 고시 있기 전이라도 일정 기간별로 분할 징수 지급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맞출 수 있을까? 책을 보시면서 대답해 보세요. 자, 다음 중 정관 등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물었다. 정관 등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찍으면 돼. 찍으면 돼. 그 내용의 지문에 이런 게 있었어. 분할 징수가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분할 징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정관동으로 정한다 안 정한다? 이거 정할 수 있잖아. 정관동으로 정하면 분할 징수 지급이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청산금 산정 시 기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라. 안 내면 뭐 한다? 강제징수 들어간다. 이건 똑같아. 개발법하고. 시장운수 등기기 위탁하죠. 수수료 4% 주고 똑같습니다. 예? 자, 공탁할 수 있는 거 똑같죠? 소멸시효. 우리 공부할 소멸시효 몇 년? 5년. 이전고시일의 다음날. 절대로 다음날 빼먹으면 안 돼. 다음날 빼먹으면 안 돼. 그래서 아까 소유권 이전 고시 후라고 되어 있지만 의미는 다음날인 것이요. 자, 물상대위는 잘 아시죠? 저당권자 미리 압류해서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6번 문제입니다. 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의 절차를 진행 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공사 전부 완료를 전제한다. 자, 이 말은 전부 완료를 했을 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까 예외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고려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일단 준공인가 났네. 그러면 소유권 이전 해줘야지. 소유권 이전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이거 토지 분할을 해서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한다. 그러니까 이거 니은 순서만 알면 되는 거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그리고 뭐 한다?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업, 디귿, 니은, 리얼 그렇게 되는 것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넘어갑니다. 7번 문제. 주택공급 등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 아까 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입니까? 시행계획입니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관리해야지 처분관리한다고 그랬잖아. 앞에서 나왔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처분관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공급해야죠. 시행계획은 분양계획이 아니라니까 얘는 공사계획이지. 2번도 아까 했네. 국장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건축사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틀렸죠? 재건축은 임대주택 안 지어. 요거는 재개발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요거는 조합이 요청하면 국장은 인수해야 된다. 자, 우선 인수권자가 누구였어? 시도의사, 시군구청장. 물론 국장, 시도의사, 시군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까지 얘들이 공공이야. 얘들이 인수자야. 그럼 얘들은 인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인수자는 뭐 밑에 해설 2번은 해설 보세요. 해설 2번 국장, 시도의사, 시장, 운수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 있죠? 얘들이 다 인수권자입니다. 조합이 요청하면 인수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우선 인수권자를 앞에서는 아까 바꿔서 물어봤잖아요. 3번. 자, 3번 지문은 몰라도 좋습니다. 3번 지문은 밑에 해설 봐도 몰라도 돼. 3번은 무시.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 아까 했죠. 우리 정비법은 분양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정비법에서 소유자 등에게 분양 임대하고 남으면 일반 분양하는 거잖아. 물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공급 대상자 외의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 공급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다. 맞죠? 관리처분계획상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 종전 토지건축물 하면은 뭐가 떠올라? 언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했어?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를 기준. 아까 그거 했잖아요. 그 명세에서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1+1을 말하는 거예요. 1+1은 가격 범위안에서도 받을 수 있잖아. 면적 범위를 받을 수 있고.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자, 종전 주거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이 60 미만이죠. 그러면 그 면적으로는 도저히 2주택 못 받죠. 그런 뜻이에요.
면적으로 못 받지만 가격으로는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가격은 알 수 없으니까. 그 면적이 안 되면 절대로 2주택 공급할 수 없다는 표현은 잘못됐다는 거지. 가격 또는 면적 범위. 뭐 좀 쉽지 않은 문제죠. 8번 문제. 자,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경미한 변경을 또 통문제로 물어본 거예요. 경미한 변경. 뭐 쉽지 않아? 쉽지 않은데 한번 쭉 읽어만 봅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한다는 말은 뭐다?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 한 번만 읽어보면 또 다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읽어볼게요. 사업 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누가 바뀌었어? 시행자가 바뀌었죠. 아니면 시행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권리자가 바뀔 수 있죠. 바뀌면은 권리 의무의 변동이 생기죠. 거기에 따른 변경은 뭐 한다고? 경미하다고 보는 거야. 시행자가 변경돼서. 두 번째, 재건축 사업에서 재건축은 매도 청구하죠. 매도 청구 뭘 받았어? 판결 받았죠. 판결을 받아서 관리청 변경한다. 그럼 경미한 거예요. 판결에 따라서 한다. 3번은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 포기. 이것도 우리 시험지문에 몇 번 나왔어. 분양권을 포기한 거야. 그리고 뭘 받아? 임대주택. 읽어볼까요?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에 대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자, 분양권 포기하고 임대주택 공급하는 내용의 변경은 경미하다고 보는 거예요. 한 번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경미하다고 본다. 4번 계산 착오나 오기 잘못 기록했죠. 누락 등에 따른 조수의 딱 읽어보니까 단순 정정이잖아. 경미하겠죠. 단순 정정인 경우인데 불이익을 받는 자가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것 때문에 아무리 단순 정정이라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그건 경미하지 않지.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 이렇게 가야 돼. 없는 경우. 자, 뭐 어차피 우리가 물어보면 그런 것도 바꿔서 물어보니까 또 우리가 다시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맞추면 됩니다. 자, 정관 시행계획 인가의 변경에 따라 정관이 변경되고 시행계획 인가가 변경되면 당연히 관리처분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경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이 변경된다면 그것도 뭐한다? 경미한 변경으로 보겠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 기타 관련 규정 정리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우리 이번 시험에서 알 필요는 있기는 있어요. 우리 책에 이게 있었나? 없었죠? 음.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